8월 8일 금요일 오늘 MPB 크보 오늘은 한 번에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간은 따로따로 한 폴이 나서 조금 좀 아쉬웠던 것 같고요. 조금 아쉬웠다 따로따로 한 폴이. 메이저리그는 어제 좀 가볍게만 좀 즐기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어제 뭐 4경기 뿐이라서 좀 반대를 좀 찾아보고 싶었고 소위 좀 주작스러운 경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날인데 도저히 뭐 제가 뭔가 데이터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그런 것들이 좀 잘 안 보이긴 잘 안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보이는 대로 갔다. 근데 결국에는 약간 주작스러운 경기가 이 마이애미 경기에서 나왔다. 약간의 불펜 운영의 꼬로맘, 그리고 심판에 약간 이런 것들이 좀 있었다는 후문. 그래도 8연승을 잘 달성을 했다. 자, 오늘 경기도 주르륵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코하마 대 요미우리 보겠습니다. 요코하마, 요미우리 둘 다 요즘 경기력이 괜찮습니다. 그쵸? 요코하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타격감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지금 여기가 마키슈고가 부상으로 빠졌거든요. 한 4주, 8주인가 정도 보더라고. 그래서 좀 문제가 생겼죠. 여기는 그래도 마키슈고하고 사노 케이타 이 두 명의 주축들이 중심인 팀인데 그 중에 이제 마키슈고가 빠졌는데도 타격감이 괜찮다. 일단 쿠아라도 어제 경기는 빠졌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쿠아라도 타격감이 조금 올라와 있었거든. 근데 손 쪽인가 어디가 맞아가지고 빠졌고 요즘에 앱이나 이 친구 좀 잘 치고 있고 아무튼 팀 전체적으로 빠따를 좀 잘 치고 있기는 한데 조금 빠진 선수들도 있기는 있고 그리고 좀 어제는 뭐 모리쇼에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좀 히로시마 좀 약한 선발을 좀 치기는 쳤다 이런 거는 좀 감안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이제 오스틴도 좀 뭐 타격 돌아와서 타격감이 좀 괜찮고 아무튼 팀적으로 타격감이 괜찮은 시점에 있다. 그리고 마무리 쪽에 이제 1위에도 이제 복귀해서 몇 경기 던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볼이 아주 좋진 않은데 그래도 마무리가 한 자리 딱 잡아주면 좋죠. 볼이 약간 날리긴 하더라고. 요미우리도 요즘 좋습니다. 그렇죠? 타격감이 좀 괜찮은 시점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리드를 잡으면 잘 안 뒤집히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요즘 좀 괜찮은 시점에 있고 근데 요즘 불펜이 약간 좀 불안하긴 불안하죠. 근데 불펜의 불안감은 요코하마가 더 큰 것 같긴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양 팀 다 뭐 타격감이 괜찮은 시점에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요미우리가 이제 원정에서 더럽게 못하는 팀인데 요코하마 원정에서는 4승 1무 2패로 요코하마 원정에서는 좀 힘을 좀 냈었던 그런 원정이기는 하다. 그래서 요미우리도 충분히 해볼 만한 시리즈가 되지 않을까 정도 보고 있습니다. 안드레 잭슨 대 야마자키 이오리가 만납니다. 선발은 뭐 고노미다 이렇게 볼만한 것 같아요. 그죠? 안드레 잭슨 올해 1.9, 야마자키 요리 1.50 비슷비슷하게 찍고 있고요. 오늘 상대 전적도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왔어요. 안드레 잭슨 5경기에서 2승 2패 1.69, 야마자키 요리 5경기에서 3승 1패 1.89. 진짜 뭐 비슷비슷하죠. 그래서 우열을 가기가 조금 좀 힘든 부분들은 있고 약간 이제 뭐 특징적인 것을 좀 찾아 보자고 하면은 안드레 잭슨 같은 경우에도 홈 성적이 조금 별로인 편이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요코하마 홈구장도 타자구장인 구장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다. 작년에 2.77, 올해도 3 아니 작년에 3.12, 올해도 3.12. 홈에서는 조금 좀 아쉬운 편이다. 근데 이거는 뭐 야마자키 이오리도 자유로울 수는 없겠죠, 그죠? 똑같은 구장에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야마자키 이오리는 올 시즌은 뭐 제일 잘 던지는 선발 중에 하나고 요코하마 상대로 4경기에서 8빵, 7빵, 6.2이닝 빵, 7이닝 1실점 하면서 엄청나게 잘 던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직전 경기에서 한번 시계 털렸어요. 4.2이닝 6실점 10피안타로 시계 던지면서 그 댕청한 표정 나왔는데 조금 패고 싶긴 하다 그런 표정은. 근데 뭐 야마자키 요리가 뭐 야쿠르트전 상대전적 크게 문제없고 올 시즌 너무 잘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뭐두 경기 연속 탈탈 털릴까 그런 생각은 좀 하게 되기는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선발들도 좀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양 팀 다 타격감도 좀 좋은 상태고 그래서 언어보라든지 이런 거 부분들이 약간은 좀 어려운 그런 경향은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래도 오바 쪽이 살짝은 좀 더 끌리는 것 같아요. 일단 안달의 잭슨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약간 좀 별로라는 거. 그리고 야마자키 오리는 전반기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잘 던지다가 한 경기 좀 삐끗했다는 거. 그래서 약간 안 좋은 사이클로 갈 수도 있다는 점. 이런 점들 감안했을 때 오바 쪽이 조금 더 끌리는 것 같기는
걸리는 것 같고요. 승패 라인은 그래도 근소하게 저는 요미우리가 조금 더 기대감이 있지 않나. 예, 그 정도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지금 빠따 폭발력 면에서는 요코하마가 좀 나아 보이기는 하지만은 불펜 쪽에서는 요미가 좀 낫고, 그리고 빠따도 어쨌든 주전 2명 빠진 건 좀 아쉬울 수 있기는 있거든요, 그죠? 예. 쿠아라하고 마키 빠진 거는. 그래서 엄대엄의 경기에 가깝긴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요미 역배에다가 언어번 오바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주니치 대 히로 보겠습니다. 주니치 어디 갔노? 주니치는 한신과의 시리즈에서 이제 어제 경기 이제 빠따를 야무지게 치면서 한 경기를 좀 털어먹었다. 카네마루 유메토가 승투를 드디어 먹었어요. 드디어 먹었다. 근데 지금 주니치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불펜 쪽에 문제가 있죠, 그죠? 마츠모토의 공백, 마무리 쪽의 공백 느껴지는 최근의 주니치다. 히로시마는 약간 노답팀이죠. 노답팀인데 요즘 타격감은 좀 괜찮은 편이다. 불펜이 아주 나쁘진 않은데 계속 그냥 위태위태하고 불안불안하고 그런 모습은 꾸준히 있는 것 같아요. 돌아가면서 좀 털리기도 하고 이제 허니나 뭐 호리에 주냐 이런 것들. 둘 다 약간 좀 경기력들이 아쉬운데 히로시마가 좀 더 아쉬운 감은 있는 것 같고 요즘 빠따는 좀 치고 있고 세카나는 뭐 꾸준하게 괜찮기는 하더라고요 타격감이. 제가 뭐 계속 괜찮은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긴 드렸었는데 그렇다. 양팀 맞대결은 8승 1무 8패로 아주 뭐 우열을 가리기가 힘든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센트럴리그 4위, 5위 팀답게 똥대똥 엄대엄의 매치는 또 비슷비슷해야 또 제맛이죠. 양팀은 반경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오늘 선발은 카일 뮬러 대 타카가 나옵니다. 일단 카일 뮬러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홈원정을 엄청나게 타요. 올 시즌 5경기에서 홈은 1.44, 원정에서는 5.65니까 이거 차이가 심해도 너무 심하거든요. 그죠? 이거는 이 정도 극단적인 차이를 보이는 거는 진짜 그렇게 좀 드물단 말이야, 그지? 샘플이 좀 적긴 하기 때문에 뭐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 이 정도면 거의 로돌로, 호세 소리아노 요 정도 간지긴 합니다. 홈에서 1점대, 원정에서는 5점대 찍고 있다. 히로시마는 많이도 만났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보내드리고. 히로시마도 이 상대 전적이 그대로 좀 적용이 됩니다. 올 시즌 벌써 4번이나 만났고요. 홈에서 던진 2경기를 보면 7.2이닝 1실점, 6.2이닝 1실점. 원정에서 만난 2경기는 3이닝 6실점, 5.2이닝 2실점. 정말 홈원정을 극명하게 이 상대 전적에서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거는 히로시마의 어떤 특성과 또 좀 맞닿아 있어요, 그죠? 히로시마가 홈으로 가면 조금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빠따도 좀 치는데 원정 가면 빠따가 꼬부룩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하고도 맞닿아 있기는 한데 최근 요코하마 시리즈에서 빠따를 잘 쳤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버무려서 볼 필요는 있는 거죠. 최근에 삼성도 원정 빠따 더럽게 못 치는 팀이지만 이번 스지 시리즈는 좀 쳤단 말이죠. 그죠? 삼성하고도 좀 간지가 좀 비슷하지 않나. 그 정도 느낌. 그래서 뮬러 이제 홈에서는 뭐 기대감이 있긴 한데 히로시마의 최근 타격감이면은 뭐 무실점 1실점 요 정도를 기대하는 건 약간 어렵지 않나. 그 정도 보고 있고요. 타카 이 친구는 2군 성적이 제가 별로 안 좋다고 말씀을 좀 드렸고 이런 애들이 근데 간간히 좀 잘 던진다 뭐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오픈빨도 있고 이런 선수들이 잘 던지는 흐름은 거의 전 세계 만국 공통이에요. 그죠? 2군에서 기대치가 없는 애들이 딱 빙들이 올라와서 1, 2회에 딱 위기를 맞아. 그 위기를 이제 얼레벌레 넘겨.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본인은 자신감 얻고 이제 상대 팀들은 좀 말리고 이런 흐름. 그런 걸 좀 기대해야 되는 친구고 이 친구가 이제 막 나이를 보면 대졸 같아요. 대졸 같고 올해가 이제 2년 차고 작년에 2군에서 4.88, 올해 2군에서 4.17 이렇게 찍고 올라왔기 때문에 좀 뭐 오픈빨 같은 거는 좀 기대를 할 수 있으나 어느 정도 좀 만남이 지속되거나 아니면 또 분석이 되는 그런 시점에서는 좀 위험할 수 있다. 그 정도 생각을 하고요. 근데 올 시즌에 딱 한 경기 던졌단 말이야. 한 경기 던졌는데 이 경기가 주니치전이었어요. 6이닝 1실점 5피안타 1볼넷. 근데 오픈바를 기대하기에는 맞는 팀을 또 만나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원정에서 아직 던져본 적이 없는 양반인데 두 번째 등판이 원정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맞을 거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해석을 하는 게. 히로 요즘 빠따 매섭긴 하지만 홈에 카일 뮬러, 타카 타이치 뭐 스타트는 잘 끊었지만 2군 성적 기대감이 별로 없다. 그리고 만난 팀을 또 만난다.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투수 쪽으로 좀 좋게 봐줄 수는 없는 요소. 양팀이
8승 1무 8패 할 정도로 정말 뭐 치고 받고 아주 뭐 저기 한 팀인데 그래도 오늘은 왁구가 그래도 주니치가 좀 이겨주는 게 맞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이 들고 이 경기는 그냥 딱 고민되는 건 그거예요. MP가 오늘 세 경기가 있잖아. 역시나 어제 마이애미처럼 세 경기 중에 가장 좋아 보이는 경기가 이 경기 아니면 한신이거든요. 근데 아마 1순위로 한신을 볼 것 같긴 해 사람들은. 저는 이 경기는 주니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니치 승에 5.5는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3경기는 한신 대 야쿠르트 보겠습니다. 한신은 제가 어제는 주니치 역배를 봤어요. 역배를 봤던 이유가 불펜 때문이었죠, 그죠? 불펜이 필승조가 지금 이와자키는 몇 경기째 안 나오고 있고 이시하고 저기 유아사 지켰나? 3연투 걸려있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어제는 주니 쪽을 봤는데 어제는 주니치가 빠따를 쳐가지고 좀 이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제는 불펜을 핵심 라인들을 아무도 안 썼어요. 그러니까 소위 약간 좀 경기를 좀 던지는 느낌도 좀 있었던 거죠. 아무래도 선발 싸움에서 좀 밀리다 보니까. 그래 보시면 되고 위닝 시리즈는 했습니다. 그리고 야쿠르트는 요즘 뭐 타격감이 좀 괜찮긴 괜찮은데 약간 좀 들쭉날쭉하긴 합니다. 그죠? 들쭉날쭉하긴 하고 역시 원정 빠따는 조금 아쉬운 팀인데 요미우리에서 2득점, 빵득점, 상득점 하면서 한 경기 정도는 좀 챙겼다. 요리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번 선발은 마사시 이토 대 타카나시 히로토시. 마사시 이토는 올 시즌 그래도 복귀해가지고 나름대로 뭐 리바운딩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죠? 잘 나가던 양반인데 작년에 너무 못 던졌죠. 너무 못 던졌는데 올해는 리바운딩 기대치를 좀 보여주고 있다. 이 양반은 구위가 역시나 이제 구린 편이에요, 그죠? 디스템 좋고 구위가 구리고 낮게 던지는 능력이 좋고 싱커를 굉장히 잘 던지기 때문에 좀 정타 컨트롤이 잘 되는 그런 타입이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피안타를 너무 많이 맞았어. 소위 정타 컨트롤이 안 됐단 말이야. 그렇죠? 빗 맞춰가지고 이제 범타 유도를 해야 되는 양반이란 말이죠. 삼진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이 양반. 그래서 맞춰 잡아야 되는데 작년에는 피안타가 너무 많았단 말이야. 근데 올해는 정타 컨트롤이 잘 되고 있다. 피안타율이 굉장히 낮은 시점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최근에 요미우리 원정 가가지고 한번 좀 조털렸는데 대체적으로는 그래도 꾸준하게 뭐 괜찮은 폼을 좀 이어가고 있고 저는 솔직하게 좀 흐린 눈을 하는 친구기는 한데 작년에 워낙 못 던졌기 때문에 근데 지금까지는 정타 컨트롤이 잘 되고 있고 그리고 야쿠르트 상대 전적도 꽤 좋은 편이거든요. 이 양반 삼진 능력이 떨어지고 구위가 별로기 때문에 런 같은데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양반인데 싱커볼로고 낮게 던지고 뭐 땅벌류도 이런 것들이 괜찮기 때문에 피홈런 억제가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올 시즌 8경기에서 이제 피홈런 한 방밖에 안 맞고 있고 그리고 야쿠르트 역대 산재 전적을 보면 사실 런 맞기가 좋잖아요. 그렇죠? 진구구장을 가야 되기도 하고 야쿠르트가 또 크게 치는 선수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10경기에서 피홈런을 2방밖에 안 맞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상성적으로 뭐 괜찮은 상성을 보여주긴 한다. 이래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약간 의심은 계속하고 있는 양반이긴 하지만 지금까지는 컨디션이 꽤 좋다고 봅니다. 다카나시 히로토시 나오고요. 올 시즌 10경기 등판에서 1승 3패, 3.33 이렇게 좀 찍고 있는 양반이고요. 이 양반은 일단 특징적으로 하나 말씀드릴 만한 게 원정 승률이에요. 이 선수 원정에서 최근 10경기 끊어보면 이 선수가 등판에서 원정에서 승리 야쿠르트가 승리한 경기가 한 경기밖에 없거든요. 그 경기가 2023년도 경기예요. 2023년도 9월 27일 요코하마의 경기. 요때 그나마 이때 지가 선발도 아니었어. 불펜으로 1이닝 던진 거거든요. 이 양반이 원정에서 조금 좀 별로인 양반인데 원정 성적이 정말 별로고 원정에 이 친구가 나왔을 때 이긴 경기가 10경기에서 한 번이에요. 그나마 선발도 아니었어. 이거는 뭐 찍기가 힘들죠, 솔직하게. 그죠? 야쿠르트 최근에 경기력이 전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빠따도 은근히 조금 기대감이 있고 직전 요미원전에서 너무 못 치긴 했지만 빠따 기대감이 있고 불펜도 좀 잘 돌아간단 말이야. 근데 저는 다카나시 히로토시가 원정에서 너무 지금 승수를 못 먹고 있고 마사시 이토가 폼이 한번 꺾이는 시기가 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뭐 너무 좋은 상태, 뭐 상승적으로 괜찮기 때문에 뭐 빤히 보일 만한 경기 좀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하면서도 또 한신을 외면하기는 좀 힘들다. 어제 애틀랜타 애슬레틱 같은 느낌이 좀 있긴 한 것 같아요. 한신 마인 5.5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MPB 3경기는 알아봤고 여러분들 오늘 크보까지 한 번에 또 진행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맨날 이런 얘기 하기 지겨운데요. 안 하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눌러주질 않으시더라고. 확실히 얘기를 하면 조금 낫더라고. 제 전체표 추천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화면에 나와 있는 안내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요 금액을 스티비 라이브 오셔가지고 요렇게 라이브 다시 보기 유튜브 멤버십 그리고 방송 시간이나 표 발송 시간까지 쫙 적어놨다. 크보도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늦었네. 어서 오시고. LG 대 한화 재밌을 것 같죠? 우리 순페이 형님이 한화가 절대 뭐 뺏길 리가 없다 그랬다며. 근데 뺏겼다 다시 뺏었다가 아주 옥신각신 재밌게 합니다, 그죠? 어제 LG 팬들 사이에서 강백호가 아주 뭐 영웅이 됐어요, 그죠? 어, 재밌는 1위 싸움이 될 것 같고요. 이번 시리즈가 또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죠? 최근에 분위기가 너무 LG 쪽이긴 한단 말이야, 그지? 뭐 모든 팀이 흐름이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는 건데 지금은 LG가 거의 고점에 가 있는 상황이고 하나는 거의 저점에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시리즈가 그래도 아무래도 LG 쪽으로 좀 흘러갈 가능성이 있지만 이런 중요한 순위 싸움의 어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또 이게 쉽게 이기고 그런 상황은 잘 안 오기는 해요, 그죠? 자, 아무튼 재밌는 맞대결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뭐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LG는 지금 너무 좋아. 타격감이 지금 매우 뜨겁고요. LG스러운 빠따를 좀 치고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죠? 근데 역시 LG 역시 뒷문이 조금 불안하다 이런 것들. 하나는 요즘 타격감이 좀 뜨뜻미지근합니다, 솔직하게 그죠? KT의 중간다리 불펜도 못 털어먹은 거, 그리고 최근에 이제 뒷문이 너무 불안하다는 거. 지금 서현이는 맨날 최재훈한테 혼나고 그런 모습들이 자꾸 카메라에 나오고 그러는데 이제 뭐 성장하는 과정이야. 이런 것들이 이제 한번 오는 게 그런 거고 한번 이겨내면 되는 거죠. 자, 오늘 선발은 임창규 대 류현진이고요. 임창규 같은 경우에는 전반기 막판부터 폼이 조금 좀 떨어지긴 했지만 떨어져도 6월, 그러니까 여름 구간이 조금 아쉽긴 한데 6월 달에 3점대, 7월 달에 3점대, 8월 달 첫 경기에서 3점대 이렇게 하고 있고요. 폼이 약간 떨어진 건 팩트지만은 그래도 꾸준하게 1인분 정도는 해주고 있다. 콜스 언저리는 계속 찍어주고 있어요. 꽉 피칭이 좀 안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꾸준하게 자기 역할을 해주고 있고 하나전 상대 전적 굉장히 좋은 편이죠. 최근 10경기 끊어보면 6승 2패 1.99로 아주 좋고요. 올 시즌에 하나 3번 만나서 9방, 6방, 7, 1. 하나전에 정말 극단적으로 강했다. 아무래도 뭐 1차전에 롯데를 맞춰놓은 이유도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렇고. 반대 선발은 류현진입니다. 류현진 역시 전반기 막판 여름 구간에 조금 폼이 안 좋아요, 그죠? 6월 달에 6점대, 7월 달에 4.91 이렇게 찍고 있고 8월 첫 경기에서도 기아 원정에서 5.0 3실점 2자책 7피안타로 좀 상태가 좋지 않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이 양반도 이마에 부진했으면 좀 좋아질 때 안 됐나 그런 생각 정도 하게 되는 타이밍이긴 한 것 같아요, 그죠? 그렇고 이 양반도 역시 LG전 상대 전적이 좋습니다. LG전에 딱 한 경기 못 던진 경기가 있는데 그 경기가 이제 크보 웰컴백 했던 딱 그 경기였죠. 와 류현진 나온대. 근데 LG한테 개뚜들 맞았던 참 재밌었던 그런 경기였는데 그때 이후로는 못 던진 경기가 없습니다. 역시나 약간 류현진을 여기에다가 좀 맞춰준 느낌도 있기는 있어요, 그죠? 양 선발 다 8월 1일 날 등판하고 오늘 등판이다. 어느 정도 충분한 좀 휴식을 가지고 나온 등판이다. 선발들은 좀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후에 LG전 등판 5방, 6-1, 6-2, 6방, 7-2 하면서 LG전에 거의 못 던진 적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사실 요즘에 분위기는 너무 상반돼 있습니다. 솔직하게 깨놓고다가 그죠? LG는 분위기가 너무 좋고 하나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가 너무 다운돼 있고 해서 아무래도 LG 쪽을 좀 봐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래도 이런 중요한 순위 싸움 경기들이 이렇게 원사이드하게 좀 가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 그죠? 가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리고 류현진도 뭐 상대전 쪽에서 강점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오바보다는 언더 쪽이 살짝 땡기지 않나. 근데 이게 언더를 솔직히 찍기는 좀 힘들어 보이긴 하거든요, 그죠? 양팀 다 불펜 쪽에서도 너무 지금 불안하기 때문에 언더를 찍기는 좀 그런데 이 중요한 경기의 특성을 고려해서 오바는 한 번 정도는 좀 관망하시는 게 어떤가 그런 취지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LG 승에다가 저는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롯데 대 스스지. 일단은 나는 이거 롯데 생각보다 좀 배당을 좀 잘 주긴 했는데 저는 뭐 납득 가는 배당인 것 같아요. 뭐 꾸중내 나는 배당이다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왜 그러냐면 롯데가 이틀 동안 불펜을 엄청 많이 썼거든요. 주중 시리즈 불펜을 엄청 썼는데 스스지는 불펜을 거의 안 썼어. 그리고 아시다시피 스스지는 불펜 대회를 굉장히 잘하는 팀이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배당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일단 롯데 같은 경우에는 주중 시즌에 기아 상대로 이제 루징을 했고요. 예, 한 경기를 좀 가져왔습니다. 타격감은 그래도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고 전주는 빠진 건 좀 아쉽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고 SSG 삼성 상대 루징했고 주중의 특징이라고 할 만한 거는 요즘에 빠따가 아주 나쁘진 않은데 뭐 스스지가 빠따 티어가 이렇게 높은 팀은 아니죠, 그죠? 근데 뭐 불펜을 많이 안 쓰고 왔다는 게 특. 롯데는 불펜을 좀 많이 썼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배당이 저는 납득이 매우 가능하다. 나균아 씨는 꾸준해요. 그죠? 이 양반 6월달 이후로 계속 3점대 찍어주고 있고요. 6월달 이후의 성적만 봤을 때는 임창규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꾸준하게 컬스 언저리. 임창규보다는 조금 좀 들쭉날쭉한 감은 있어도 이 아래에만 놓고 봤을 때는 꾸준하게 잘 던져주고 있다. 확실히 어느 정도 좀 올라온 이후에는 그래도 잘 던져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스스리 상대 전적이 조금 좀 아쉽긴 하다. 그런 거고, 그리고 나균원 같은 친구들은 요마이 잘 던지면 좀 불안하고 뭐 그런 게 있기는 있죠. 근데 대체적으로 뭐 쏘쏘합니다. 최근 기준으로는. 반대 선발은 최민준이고요. 일단 스스진 불펜 대회 해야 되는데 이틀 동안 불펜을 좀 많이 아껴놨기 때문에 오늘 불펜 대회를 할 여력은 있어요. 그래서 최민준이 한 3이닝 정도만 버텨주면은 롯데가 또 아니 스스지가 불펜 대회를 제대로 가동을 할 거거든요. 근데 뭐 이게 버티는 거니까 그죠? 한 바퀴를 버텨야 그 닭장 불펜이 아닌 좀 괜찮은 불펜을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들이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고, 직전 경기가 이제 최민준이 등판을 했어요. 이 경기에서 3이닝 1실점 이렇게 했단 말이야. 두산전에. 이 경기가 SSG가 3대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상대는 두산이었고. 그러니까 스스지가 불펜대에서 언더게임이 많다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었잖아요. 그죠? 생각보다 비중이 높아. 한 7, 80%는 돼. 보통 이제 그 자완 친구 누구였지? 그 친구 앞세워가지고 불펜대를 많이 했는데 그 친구가 최근에 안 좋아가지고 민준이로 넘어간 거잖아요. 아무튼 요 불펜데이 언더게임, 그리고 승률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괜찮기는 괜찮다. 그래서 이 정도 배당이 저는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것 같기는 하고요. 그래도 롯데 쪽을 좀 봐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개인적으로. SSG도 한 엮기하는 팀이기는 한데 롯데가 지금 홈에서 빠따감이 아주 나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균환도 폼이 싹 나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상대 전적은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서 조금 거슬리는 요소는 있지만은 그래도 롯데승의 언더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NC 대 기아. 역시 조금 들여다볼 요소는 있는 경기인 것 같기는 해요. 역시 불펜 때문인데 NC가 주중에 불펜을 너무 많이 썼어. 그리고 주중에 경기를 너무 개판을 쳐놨기 때문에 분위기적인 부분들, 그런 거. 일단은 기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불펜이 엉망이잖아요. 엉망인데 최근 기준으로 불펜이 꽤 돌아갑니다. 그렇죠? 최근 5경기, 6경기 보면 이제 4승 1패, 4승 1무 1패 이렇게 하고 있고, 이 구간에 불펜들이 실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빠따가 아쉬웠는데 빠따도 간만에 좀 쳤고 이러면서 이제 기아가 한번 시동 거나 이런 생각을 하는 타이밍에 청천벽력, 그죠? 어제 도영이가 이제 시즌 아웃이라는 청천벽력 소식이 오늘 전해지고 있습니다. 도영이가 그래도 좀 잘하든 못하든 있으면 참 좋은데 뭔가 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에 좀 아쉬운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아무튼 최근에 가장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불펜은 조금 좀 돌아가는 시점이 있다. NC는 주중에 경기를 개판 쳤고 불펜을 엄청 많이 썼다 이런 거고요. 불펜도 요즘 잘 안 돌아가는데 이 팀들. 박건우도 요즘 경기를 내동 좀 못 나오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체크를 좀 할 만한 것 같고, 그래도 역시 뭐 빠따 폭발력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라일리 톰슨이 나오니까 뭐 한번 이겨볼 법한 뭐 그 정도 경기기는 한데요. 불펜도 많이 썼고 불펜도 불안하고, 그리고 라일리 톰슨 특 뭡니까? 홈에서 잘 못 던져요. 그죠? 홈에서 올 시즌 9경기에서 4승 4패하고 있고요. ERA가 4.96이야. 유난히 톰슨이 홈에서는 좀 아쉬워. 그죠? 원정에서는 2.40 찍고 있는데. 그래서 이 양반이 이런 양반들이 나왔을 때 연패를 딱 끊으면서 분위기 전환을 좀 해야 되는데 톰슨이 홈에서의 별로다. 필승조 지금 많이 흔들린다. 주중에 불펜을 엄청 많이 썼다. 이런 요소들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반대로 근데 도현이도 좀 신통치는 않다 이 말입니다. 그죠? 도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꾸역투? 꾸역투를 참 잘해는 것 같아요. 기록들을 보면은 굉장히 막 피안타율이 낮거나 뭐 볼리 삼진 비율이 아주 인상적이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점대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게 항상 이제 꾸역이라는 게 결국엔 좀 터지기 마련이거든. 그죠? 예. 약간 쿠리아렌 같은 거야. 그지? 쿠리아렌도 평생 다 먹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꾸역투 장인 중에 하나인데. 아무튼 최근 두 경기에서 4실점, 6실점으로 좀 좋지 않았고 자책점은 4-4 이렇게 되긴 합니다. 항상 이제 뭐 피안타율이라든지 볼넷 삼진 비율이라든지 대체적으로 세부 스탯은 사실 3점대를 유지하기는 조금 힘든 감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도현이 특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원정에서 7경기 던졌는데 0승 2패 그리고 5.35로 원정 성적이 많이 별로라는 점도 분명히 좀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홈원정 차이가 꽤 좀 심한 편이고 홈에서는 2점대, 원정에서는 5점대. 홈에서 안 좋은 라일리 톰스, 원정에서 안 좋은 김도현의 맞대결. 도현이는 NC 원정에서 선발로 던져본 적이 없습니다. 최다 이닝 2이닝이고 그렇다. 그래서 좀 고민되는 요소가 꽤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일단은 뭐 연패 타고 있는 NC, 뭐 에이스가 나오니까 기대를 좀 해볼 만하고 상대도 원정에서 좀 못 던지는 도현이다. 뭐 이런 거고. 근데 NC가 분위기를 너무 줘줬고 불펜을 너무 많이 썼고 고민되는 요소가 꽤 많은 것 같긴 한데 이러니 저러니 해도 저는 그래도 제 최종 선택은 NC입니다. NC 역배 프렌 9.5방.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이기냐, 그죠? 어쨌든 도현이도 최근 두 경기 털렸고 원정에서 5점대, 6점대 찍고 있는 친구니까. 근데 솔직하게 최근 몇 경기 기준으로 불펜 싸움에서는 기아가 났기 때문에 톤수 쪽에 조금 벌리지 못하면은 또 지랄병 날 것 같긴 해요. 다음 경기는 KT 대 삼성. 앞 시리즈를 좀 잘 치르고 온 두 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KT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여름 시동이 없나? 이제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었는데, 직전 경기 또 한화 상대로 위닝 시리즈를 하고, 그리고 백호 이스백. 백호가 지금 팀의 중심, 그리고 용타, 이렇게 조금 이제 붐업될 수 있는 요소들이 꽤 있죠. 그쵸? 앤드류 스티븐슨, 강백호, 여기에 이제 안현민. 요 시너지가 한번 날 수 있는 이제 그 정도 타이밍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스티븐슨도 역시 이제 뭐 빠르게 적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긍정적으로 좀 봐줄 만한 것 같고 삼성 이제 원정에서 좀 별로인 팀이죠. 별로인데 이 스스지 원정에서 런을 3개 빵 이렇게 깠는데 6, 4, 6 이렇게 했고 최근에 삼성의 그래도 긍정적인 요소는 여기도 이제 불펜이 얼레벌레 돌아갑니다. 지금 최근 기준으로 그죠? 원래 불펜이라는 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불펜도 사이클이 있다. 평생 못 던질 것 같지만 걔네들도 잠깐 잘 던지는 기간이 있다. 최근 기준으로 기아하고 삼성이 약간 그런 관지죠, 그죠? 근데 사실 기아는 불펜 기대감이 그래도 삼성보다는 좀 높은데 삼성은 솔직하게 얼마나 갈까 그런 생각은 해. 그잖아, 그지? 우리 재훈 씨 이런 양반들은. 자, 오늘 선발 투수는 소영준 대 원태인 이렇게 맞붙습니다. 일단 좀 기대감이 있죠? 일단 양팀 선발들의 ERA를 보면 소영준은 2.89, 원태인은 3.00. 두 선수 다 굉장히 육각형 투수의 전형이죠. 그죠? 둘 다 뭐 구위가 엄청난 건 아니지만은 기본적으로 소영준은 싱커, 커터, 체인지업이 주무기, 원태인은 슬라이더 체인지업. 둘 다 커맨드가 아주 좋은 타입이고 스타일이 비슷비슷한 양팀 선발들의 맞대결. 상대 전적도 엄청 좋아요. 양반 다. 올 시즌에 소영주는 삼성 3번 만나가지고 2승 무패 1.06. 원태인은 KT전에 역대로 뭐 꾸준하게 좀 괜찮았던 양반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선발은 뭐 거의 엄대엄이라고 봐야 되거든. 그죠? 아무래도 뭐 좀 한번 져 터질 때는 형준이가 좀 세게 터질 수는 있어요. 형준이가 땅볼 투수기 때문에 바이바를 못 받는 경기는 좀 세게 터질 수 있고 직전 경기가 그랬거든요. 시전에 6이닝 5실점 11피안타. 형준이나 영표 같은 친구들이 터질 때는 피안타를 막 한 10개씩 두드려 맞아요. 근데 그런 날은 좀 바비바를 못 받는 날이고 한 번씩 그럴 수 있어. 뭐 그렇기는 하고 근데 대체적으로 뭐 정상적으로 경기를 했을 때 양 선발 다 뭐 상대 전적이니 최근 폼이니 뭐니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둘 다 뭐 기대감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문제는 이제 불펜이란 말이야, 그죠? 양 팀 다 불펜이 굉장히 불안해요, 최근 기준으로, 그죠? KT가 전체적인 불펜 확보가 낮긴 하지만 KT가 더 좋다고 얘기하기가 그래. 최근 기준으로 오히려 삼성이 나은 감도 있어, 솔직하게. 이제 그렇기는 한데 홈에서 KT가 지금 4승 1패로 상대 전적이 앞서고 있다. 그리고 KT가 지금 최근에 원정 9연전을 끝내고 홈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워패 기간이기도 하고. 조금 어려운 경기긴 한데, 이 원정 9연전 떠나기 전 마지막 삼성과의 시리즈도 또 위닝 시리즈 장식했고. 그래도 일단은 KT가 조금 더 마음이 좀 끌리는 것 같기는 해요.
비슷비슷한 맞대결이라 조금 어렵긴 하는데 KT가 조금 더 마음에 끌리긴 하는 것 같다. KT 역배 프렌 9.5는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도 기준점이 너무 높아서 조금 거슬리기는 하지만은 양팀 다 불펜이 불안한 걸 감안하면은 그래도 9.5는 좀 너무 많이 주긴 했는데 그래도 언더. 마지막 경기 가기 전에 여러분들 따봉들차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예. 그 라이브에서도 여러분들 그 1순위 또 말미에 또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예. 또 라이브에 많이 오셔도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키움 대 두산 보겠습니다. 키움은 NC와의 빠따 연전, 송성문 해자 계약으로 지금 이슈로 덮었어. 그치? 지금 안호진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근데 덮어지긴 한 거냐? 덮어지긴 했어. 일단은 키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송성문이 120억 계약 이후에 신나가지고 바다를 오지게 치고 있고요. 그리고 카데나스가 지금 타격감이 굉장히 매섭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쪽 일단은 결국에는 뭐 이런 제가 뭐 늘 말씀드리지만 뭐 워싱턴, 애슬레틱, 키움 이런 팀들은 결국에는 빠따로 이길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치? 불펜으로 막아서 이기는 게 아니야. 상대가 불펜에서 못 쳐줘서 이기는 거지. 근데 일반적으로 본인들이 자력으로 이기려고 그러면 빠따를 쳐서 이겨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어쨌든 키움이 지금 타격감이 좋은 시점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일단은 긍정적. 근데 키움도 주중에 불펜을 진짜 오지게 쓰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생각은 해야 될 것 같고 두산은 역시 최근에 좀 경기력이 전체적으로 나쁘지는 않은데 그죠? 역시나 뭐 꾸준한 실점 뭐 이런 것들은 좀 발목을 좀 잡고 있는 것 같고 대체적인 경기력은 뭐 쏘쏘한 편입니다. 최근에 그죠? 근데 일단 뭐 두산은 실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배팅하기 싫은 팀이긴 해. 딱 그 정도. 여기에서 이제 김유나의 눈물이 나오는데 작년하고 올해 참 많이도 등판을 했습니다. 그죠? 작년하고 올해 딱 등판을 했는데 승리 투수가 딱 한 번밖에 없단 말이야. 1승은 누구한테 했냐? 유나는 작년에. 너무 소중하겠는데? 아는 사람. 지금 1승 17패를 하고 있어요. 음, 궁금한데 이거 잠깐 보고 갈까? 작년에 누구한테 이겼는지 아는 사람이 없는가 보네. 두산이야?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하필 두산이야? 확실해? 아닌 것 같던. 맞네. 작년에 7월 25일 두산이야, 두산. 그러니까 잠깐만. 잠깐. 그러니까 나도 그러니까 오늘 연패각도 살짝은 보이거든. 살짝은 보여. 근데 불펜을 너무 많이 쓰고 온 게 좀 거슬려. 일단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최근에 그래도 눈물의 연패를 끄는 사람들이 메이저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있어요. 메이저 누굽니까? 벌개신. 벌개신. 최근에 한번 끌으면서 눈물 흘리랭 말라 하고. 최근에 주니치에 끄는 애 있죠? 유네마루 유메토. 겁나 잘 던지는데 1승도 못 올렸잖아요. 그죠? 김유나하고 성격이 좀 다르긴 하지. 유메토는. 근데 유나가 최근에 경기가 뒤집혔단 말이야. 이기고 있다가. 그지? 근데 유메토도 최근에 이러기는 했어. 그래서 약간 냄새가 나는 거야. 개인적으로. 키움 요즘 빠따 잘 쳐? 그리고 상대 전적도 보시면은 7이닝 무실점, 6이닝 1실점, 4.1이닝 3실점 1자책. 두산전 전적이 좋았더라고. 그러니까 오늘인가라는 고민을 처음에 저도 살짝 했어요. 혹시 지금이니? 약간 이런 느낌. 왜냐면 두산이 또 실책도 많이 하잖아. 그리고 고척이 여러분들 수비하기가 까다롭거든요. 고척이 수비하기가 까다로워. 내야 수비에서 실책하기 참 좋단 말이야. 여기 바운드가 엄청 빠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살짝 고민을 했는데 키움이 일단 주중에 불펜을 너무 많이 썼어. 키움의 주중에 너무 많이 썼어.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살짝 고민을 했는데 불펜 너무 많이 쓴 거 일단 하나. 그리고 두산도 요즘 경기력이 아주 나쁘지 않다는 거. 오히려 그 또 잭로그가 나온다는 거 이런 것 때문에 한 번만 더 지자. 미안한데. 지금 불펜들이 없어요, 슬럼이. 그리고 두산 요즘 빠트 잘 친단 말이야. 유나야, 미안한데, 한 번만 더,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됐다.
오늘 두산 쪽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아니 내가 윤아한테 그러고 싶은 게 아니라 나도 찾아보려고 했는데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지. 주중에 불펜 넘어 있어가지고 한 번 더 그렇게 됐다로 좀 가야 될 것 같긴 해요. 예, 그렇게 됐다로. 두산 쪽으로 좀 보는 게 두산 쪽으로 좀 보고 8.5 오바 오바 보는 이유는 불펜 때문이에요, 그죠? 키움이 불펜 너무 많이 쓰고 와가지고 그렇게 됐다 윤아야. 우야겠노. 그래서 두산 마에는 오바 보고 오늘은 한 방에 쭉 갔는데요, 여러분들. 일단 뭐 주간 약간 할 거 없이 꾸준하게 좋은 흐름인데, 약간 스타일 조합 스타일도 좀 바꾼 것도 좀 만족스러운 것 같고, 그래도 너무 또 괜찮은 게 있으면 또 과감하게 또 찔릴 생각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역배 꾸준히 또 잘 맞고 있고 하니까 많이들 또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